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이 욱하는 남자, 공격적인 남자와 무기력, 우울한 여자의 조합에 대한 것인데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가정 중에 이러한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쉽게 욱하고 부인한테 막대한다던가 물건을 던진다던가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던가 언어폭력을 일삼는다던가 반면에 부인은 굉장히 그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부부의 조합 속에서 자란 세대들이 있어요. 특히 제 나이 또래 30대 초반 세대 중에는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격하는 여자와 회피하는 남자 영상을 올렸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공감해 주시는 의견들이 달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그러한 가정은 요즘 세대에 조금 많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 반대 케이스가 많아요. 전쟁이 끝난 후에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집단 무의식을 공유하는 세대가 이 우리 아버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혼을 할 때 자기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지에 대한 깊은 숙고를 하고 결혼한 커플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때가 돼서 결합한 부부들이 많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마의 대물림이 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 세대는 좀 달라요. 저는 요즘의 세태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나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든 것 때문도 맞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여러분도 시대 바뀌는 거 우리 집단 모식이 변화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요. 부당한 것을 참지 않고요. 그리고 가식적인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요. 더불어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할 에너지를 자기한테 쓰는 거야. 연애하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시간과 에너지가 다소 작아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상대와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혼자 지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탐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 안 하는 사람들, 비혼 선언하는 사람들,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거죠. 공격적인 남자와 무기력한 여자 조합은 남자분이 자신의 테스토스테론, 이 공격성을 좀 나쁘게 쓴 예에 속해요. 남자는 원래 여자보다 공격성을 조금 더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남성 호르몬이 여자보다 10배 가까이 되는데 당연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죠. 제가 언제 이 남자의 공격성을 느꼈냐면요. 예전에 그 킥복싱을 하러 갔어요. 한 몇 년간은. 그때 가끔씩 이제 타임대가 안 맞으면 주짓수 수업을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완전 그 남자들끼리 엉겨붙어서 막 죽일 듯이 막 계속 하더라고요. 시간 멈출 때까지. 반면에 저 포함해서 여자가 딱 한 명이었어요. 다 남자고. 그래서 이제 여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둘이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하는데 우리는 화기애애 하하 호호 하면서 그냥 쉬엄쉬엄 했죠. 근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남자 팀들은 거의 뭐 죽일 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공격성을 뭐 운동이든 뭐 일이든 그런데 발전적으로 풀면 상관이 없는데 잉여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푼 사람들이 많죠. 집에 있는 부인한테 화풀이하고 폭력적으로 굴면서 자식들은 물론이요, 부인들 괴롭히고 물리적 폭력까지 수반하고 심지어 매우 부정적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사용한 예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시대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마 선호 사상 밑에서 자랐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내가 사회에서 내가 충분히 인정받으며 내 능력을 펼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분노를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인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푼 거죠. 특히 부인. 근데 또 이런 남자들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의 먹잇감이 되는 여자를 아주 잘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만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또 의외로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착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 나쁜 사람들이 만만한 이런 착한 사람을 아주 빛의 속도로 발각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빨리 낚아챈다. 근데 이 착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주관이나 자기 판단 능력이 별로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휩쓸려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불행한 가정도 만들고 그 밑에서 애들을 낳아서 기르니까 그 애들 또한 매우 부정적인 카르마를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해요. 아들 또한 아버지라는 인간 하면 치가 떨린다 이렇게 생각해. 또는 나중에 아버지의 모습을 답보하거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닮든가 또는 아빠라는 인간을 굉장히 한심하게 여기면서 치를 떨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어쨌든 다른 모습을 사는 남성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여자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죠. 착하고 만만하고 무기력한 여자.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막대해도 별로 이렇게 저항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의존하는 사람. 이런 걸 우리는 공의존 관계라고 하죠. 건강하지 않은 의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당하면서 그 진창 속에서 살면서 나름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 좀 이해 안 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쓰레기장 같잖아. 듣기만 해도 별로잖아요. 근데도 그런 관계를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행복하고 멀쩡한 관계를 불편해해.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을 때 아닌가 봐 하면서 계속 그 쓰레기 속으로 다시 이렇게 머리 디밀고 들어가려고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이상한 이성 만난 사람 보면 계속 그런 사람 만나잖아. 근데 그게 바로 본인의 그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선호도. 근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쯤 되면 이제 본인을 이제 되돌아봐야 하는 건데 이제 안 되돌아보면은 계속 그런 일들만 생기죠. 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역기능적인 남성관이 형성돼요. 세상 모든 남자는 다 우리 아빠 같은 인간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신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지. 내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남자의 모습이 저 모양인데 뭐 무슨 기대를 갖겠어, 무슨 기대를. 그러니까 별로 좋은 역할 모델이 절대 되어줄 수 없어요, 자식들한테. 저는 이런 남자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좀 약하고 잘 밟힐 것 같다 하면은 이성 만나는 거를 굉장히 조심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은 아빠 싫어하고 남자는 다 이 모양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남성관이 이제 깔리죠.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이 나중에 커서 연애할 때 어떤 성향을 지니냐, 약간 양가 감정을 보여요. 남자와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면에 또 이 남자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공존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야. 이런 거 좀 파더 이슈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남자에 대한 무의식에 깔려있는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상황은 해결을 못하면 아빠 같은 사람 싫어하면서도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또 반복하며 사는 거죠. 사실 딸만 문제가 아니야. 아들도 문제야. 왜냐면은 이 아들도 바람직한 아버지상, 남성관을 보면서 자랐어야 되거든요. 역할 모델을 보면서. 이 애들도 다 알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 알아. 애들 모를 것 같지? 애들 정확해. 진짜. 애들 못 속여요. 그러니까 딱 애들 시각에서 봐서도 이 우리 아빠라는 사람은 별로 뭔가 좀 믿을만하지 못하고 별로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있다니까. 애들도 그 아들 같은 경우 나중에 사춘기 거치면서 이제 키 크고 힘 세지면은 아빠 때리고 이런 거지. 막 엄마 괴롭힌 아빠 막 예전에 폭행하고 이런 아들 있었잖아요. 뉴스 나온 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쌓여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꽤 쌓아놓다가 한번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된다 싶으면은 탁 뒤엎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권위를 가진 어떤 남성에 대한 존재를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뭐 선임이라던가 안 그러면은 회사 가서 만나는 직장 상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봤을 때 인격적으로 조금 별로인 것 같다 하면은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해. 그러니까 왜냐면 살면서 별로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런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어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남자의 모습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 모델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떤 특성을 지닐 수 있냐? 구원자로 보이는 사람한테 매우 의존할 수도 있어요. 사실 부모한테 사랑을 잘 못 받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뭔가 믿을만한 사람이고 나한테 뭐 따뜻한 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막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무기력하고 우울하다고 했잖아요. 과연 이 엄마는 자식들한테 줄 사랑이 남아있을까요? 물론 남아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일찌감치 이혼을 하셨을 거고요.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해. 내가 경제력이 없잖아. 이러면서 계속 사시는 분들 중에는
안 그러던 분들도 계속 이런 정신적인 이런 학대, 신체적인 학대에 익숙해지면은 사람이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요. 왜냐면 내 정체성이 계속 짓밟히는 거잖아요. 살면서 일상을 함께하면서. 안 그러던 사람도 정신이 피폐해지고 병들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줄 사랑이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의 구할은 원가족으로부터 오고요. 그 원가족에 뭐부터 오냐? 보살핌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제 지난 영상 자연스러워지세요 라는 거 있죠. 그 자연스럽게 사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것도요. 결국 자기가 원가족으로부터 못 받았던 거 계속 달라고 떼쓰는 내면 아이의 울부짖음이에요. 결국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자식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대로 할 마음 없으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역기능적 가족을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대번 알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할 힘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삶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사례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해보세요. 그렇게 뭐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유리하지 않았죠. 근데 그분이 해낸 많은 업적은 물론이요. 그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정체성. 그 모습은 스스로 자기가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편에서는요. 비록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